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 포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핵을 포기하면 정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불러온 지도자로 평가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대안적 비전을 제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 민간 연구단체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정권이 끝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대와의 협상은 어려운 것이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주민들에게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려 했다면서 핵무기는 안보와 번영을 주지 않고 오히려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북한의 잠재력은 무한하다는 점을 알리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But if you get rid of your nuclear weapons, the potential for North Korea is limitless. I mean, you look at South Korea and the amazing economy that it has.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특히 제재 하에서 북한이 현금과 무역 없이 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을 보면 그들이 매우 영리하고 근면하며 창의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을 경제로 돌리면 북한은 부자 나라, 번영한 나라가 될 수 있고 김 위원장은 평화와 번영을 불러온 지도자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Chairman Kim could then be, rather than being deposed, he could be viewed as someone who's brought peace and prosperity.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어 미북 정상 간 만남 이후 북한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Is that we have not had a test of a long-rang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by North Korea since Singapore. We haven't had a nuclear test since Singapore. Now, both of those outcomes would have been viewed as wildly successful under past administration. 또 과거 미국 정부들이 30년에 걸쳐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을 제1의 국가안보 위협으로 꼽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최대 압박 캠페인을 통해 과거 어떤 미국 정권보다도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했고 동맹은 물론 중국의 협조도 이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서해에 항공모함을 투입하는 등 한반도 주변 지역에 미국 군 자산을 전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과 같이 힘에 의한 평화 원칙을 믿고 있으며 이를 북한에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최종건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이 전화회담을 갖고 미한 관계와 한반도 현안, 지역과 국제협력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비건 부장관과 최 차관이 전화회담을 했으며 양측은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상호 지지와 신뢰를 재확인하고 한미 간 양자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또 한미 정상 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내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게 한미 간 공조를 흔들림 없이 지속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최 차관이 비건 부장관에게 연내 한국 방문을 요청했으며 국장급 협의체인 가칭 동맹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협의체 추진 방향과 관련한 협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워싱턴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이익센터가 마련한 토론회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 여부가 주제였는데 영내 안보와 세계적 비확산 체제 등으로 볼 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 내 싱크탱크인 국가이익센터가 28일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 여부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 행사에서 미국 내 전문가들은 비핵화 합의에 미국 간 관계 정상화 논의가 포함돼야 한다면서도 접근 방식에는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특히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핵 군비 경쟁 등을 고려할 때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nd I think accepting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 state would, in my personal view, be a disaster because it would lend itself to a nuclear arms race, a possibility of proliferation.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그러나 북한 정권의 생존과 직결된 핵무기에 관해 현실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더 의미 있는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면서
북한 정권의 안보 보장을 제공해야 하며 이것이 합의문과 양자관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재 해제와 경제 발전, 평화 조약 등을 유연한 방식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비핵화와 미국 관계 정상화의 점진적 조치가 병행되는 비핵화 방식을 추구한다고 밝히며 이것이 표준적 접근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양자의 실무 측면에서 상호적 조치가 있어야 하고 이와 별개로 미국 간 관계 정상화의 선행 조건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will have to, and this will trouble some, we will have to address the human rights issue in North Korea because we will never have normal relations with North Korea if they treat their own people in an utterly atrocious fashion. 미국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 행정부와 북한의 주변국이 계속 제재를 강화하고 군사력에 대응한다면 북한은 궁극적으로 무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설득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와 병행해 미국 정부의 목표는 비핵화이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명시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on the other hand, when we talk publicly about North Korea and in our diplomacy towards North Korea, we refuse to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 state. 반면 카토 연구소의 테드 갈렌 카펜터 박사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 억지력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 간 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당국에게 핵무기는 국제적 영향력과 힘의 측면에서 중요 자산이며 리비아 등 핵무기 비보유국의 정권 교체를 목격했기 때문에 미국 간 신뢰 없이 북한이 핵 억지력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양국 관계 개선 노력을 하루빨리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But it has to be the end product of a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rather than a demand, a precondition for the gradual normalization of relations. So essentially, U.S. policy has had the process backwards, and I think we need to reverse that. 이어 차기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의 핵 선제 포기를 요구하는 접근법에서 벗어나 훨씬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A 뉴스 지다혐입니다. 북한이 최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선보인 열병식 이후 미군 정찰기의 감시 비행이 증가한 것은 미국 대선을 앞둔 정찰과 이 같은 무기들의 실전 배치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7일 VOA에 미군의 정찰 비행은 지난 10일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로켓 전력과 현대화된 재래식 장비들의 실전 배치 여부를 파악하는 차원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켄 고스 미군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미국 대선 결과와 이에 따른 대북 기조 변화 가능성에 따라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본다고 밝혔고,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지난 몇 년간 북한의 화성 12형 등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는 서해 인근에서 이뤄져 왔다며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정찰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27일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 노콜사인 등에 따르면 미국의 정찰 감시 자산인 EAC 조인트 스타즈가 이날 새벽 서해 상공을 비행한 것을 포함해 최근 한 달 새 10여 차례 넘게 출동했으며 비행 시간은 대부분 심야 시간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서 금지한 종교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임의적 구금과 체포는 물론 고문과 성폭행, 처형 등 광범위한 종교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는 증언을 담은 영국 인권단체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영국 대북 인권단체인 한국 미래 이니셔티브는 최근 북한에서 종교 탄압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탈북민들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시한 인터뷰 117건을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성경책 소지와 예배 참여, 무속신앙 활동 등을 이유로 탄압을 받은 피해자 273명의 사례와 함께 이들에 대한 임의적 구금과 체포, 투옥, 고문, 폭행, 처형 등에 가담한 북한 관리 등 가해자 54명의 정보를 확보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단체는 28일 VOA에 이번 보고서는 북한 내 종교 탄압이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확보한 가해자의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지만 가해자에 대해 책임을 묻고 추가 조사를 할 권한을 가진 국제사회와 기관 등과 함께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